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동산 투자의 일본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이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한 동을 사는 케이스도 있고 집 한 채를 사는 케이스도 있고 분양 맨션에서 한 호실을 사는 케이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분양 맨션에서 한 호실을 사는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일본에 유학하러 오는데 일본의 원하는 방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달 내는 월세, 이거를 생각했을 때 차라리 목돈으로 집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서 자녀분들이 생활하면서 월세 내지 않으면서 생활하면서 나중에 나갈 때 이걸 팔면 한국의 전세와 똑같은 개념으로 그 돈 다 받아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팔지 않고 운영 수익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있는데 일본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소와 그 소유자 이름으로 일본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물론 론으로 샀을 경우는 힘듭니다. 론으로 샀을 경우는 힘들고 현금으로 사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사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들이 들어오는 목적으로 집을 구입을 해서 그 집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원룸 원케이는 투자용이 많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보다 투자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세가 얼마 받고 있어서 얼마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맨션이라고 소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동산이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물로 내놓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빈 상태로 내놓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근데 빈 상태로 내놓는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별로 없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빈 상태로 내놓는 케이스를 샀을 때 그 집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선 왜 빈 상태로 팔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위치도 괜찮고 때 맞춰서 비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고 위치가 좀 안 좋거나 그래서 장기간 비어가지고 주인이 론을 갚는데, 그 은행에서 돈 빌린 거를 갚는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에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는 전국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동경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저는 동경 중심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으로 샀을 때는 수익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비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입주해서 사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투자 수익으로 운영을 했을 때 비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동경 중심 안으로,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싸니까 그 돈으로 사면 나중에 빠져나왔을 때 N이 비싸게 되면 환차익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많은 문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자녀분이 일본으로 오시는 분들 계셔서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선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원룸 맨션의 가격 추이입니다. 우선 지은 지 10년 정도 되면 가격이 이렇게 팍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까지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갑자기 2000년 전후로 해서 갑자기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살 때는 비싸게 사지만 가격이 나중에 팔 때, 만약 5년 10년 뒤에 팔 때 가격이 팍팍 떨어져서 조금 손해를 봐야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30년 이후 정도가 되면 가격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요때 사서 나중에 팔 때도 한 뭐 10년 뒤에 판다고 했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으로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위에는 동경의 맨션의 가격 추이고 밑에는 수도권 맨션의 가격 추이입니다. 우선 가격 추이를 봤었을 때는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일본이 신축 건물이 엄청 비쌉니다.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는 우토 쇼크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나무를 벌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나무가 부족해서 집값이 비싸졌는데 지금은 엔화가 너무 싸져 가지고 수입 물품이 가격이 비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일본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는 게 걱정이 돼서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엔화가 너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신축 가격은 특히 비싸고요. 부동산 가격, 모든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은 약간씩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조금 더 많이 올라지지 않을까,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자율, 장기 이자율과 가격의 변동 폭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격, 이자를 없애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맨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종합을 해서 봤었을 때 판단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봤었을 때 지은지 제가 만약 추천드린다면 지은지 10년 이내 건물은 사지 말라. 그 다음에 10년에서 30년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년대 건물이면 어느 정도 가격은 있겠지만 집도 깨끗하니까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수익률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은 지 30년 이후의 건물이 좋지 않을까. 이게 수익률이, 가격은 2000년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아마 30년 이후로 된 건물이 맨션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에 봤듯이 맨션 가격은 계속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물가는 오를 테니까 계속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한국처럼 이렇게 사자마자 가격이 팍 뛰어서 판다든가 요런 케이스는 일본은 조금 힘들고요. 아까도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사자마자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도 재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팍 떨어지고, 이거를 지지할 수 있는 거 30년 40년 된 맨션이 그 가격대를 지지할 수 있는 거는 건물 가격이 아니고 토지 가격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가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지지하고, 토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 보듯이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가격 추이가 올라가는 거, 이것도 토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이러면 당연히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의 그래프,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금리는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이 금리가 지금 현재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인데 앞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연말 정도, 올해 연말 정도에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도 지금 그 미국과 금리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수입 물품이 너무 비싸져서 이게 임금이 오르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는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해제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일본도 부채가 워낙 많아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했을 때 이 부채 이자 감당이 되지 않아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거 아마 마이너스 금리 정도는 풀지 않을까. 그렇다고 금리가 뭐 팍팍 오르거나 이러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도는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는 거 괜찮지 않은데 내가 산 아파트에 그 집에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빈 방을 사셔야 되고요. 근데 이 빈 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집은 아마 빈 방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 우선 지은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물로 나오는 케이스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매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론을 끼워서 사는 게 일반적인데 10년 정도밖에 안 되면 이자만 상당히 갚고 원금은 갚지 못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 자기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은 지 10년, 20년 된 거는 아마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방이 비어있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개인 최종 판단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문의가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